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된장찌개 얘기 조금 해보시죠. 아 정말 지난 주말 된장찌개 화제였어요. 네. 네.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민 염장지르기로 월드 클래스인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이번에 출소하고 보니까 역시 국민 염장지르기의 최상위 월드 클래스는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나오시자마자 8월 15일 0시에 출소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도 그냥 강력하게 좀 비판하고 목에 정말 피가 터져라 이건 아니다 얘기했던 아니 그렇게 국민들을 갈라놓고 젊은 사람들한테 입시 비리로 가슴에 상처를 주고도 3분의 1만 형을 살고 나오시더니 된장찌개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네. 어디 가서 본인이니까 나오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뭐 몇 가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과 식사하기다.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아마 바로 다음 날인가 된장찌개 보글보글 뭐 이런 그 영상을 올리면서 가족들하고 식사했다. 그래가지고 찌개 보글보글 가족들이 정말 소박하게 찌개를 먹었구나 생각했는데 네. 이게 또 눈 밝은 네티즌들과 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딱 몇 가지와 거기 뭐 수저라든지 몇 가지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느 음식점인가 나오죠. 설해마을 입구에 있는 우찬판이라는 한우 전문점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저는 여긴 가봤는데 예. 저는 시계는 잘 몰라도 이제 뭐 맛있는 고깃집은 제가 김선배 버들 가본 것 같은데 여기 정말 설해마을에 굉장히 최상급 한우만 그 다루고 있고 네. 저 미슐랭 가이드에도 오른 적이 있는 아주 좋은 고깃집이에요. 예. 아주 좋은 고깃집인데 여기서 아마 7층 룸에서 프라이빗한 식사를 하면서 아마도 가족들하고 진짜 1인당 150g에 한 등심 기준으로 65,000원이라고까지 지금 네티즌 수사대와 눈 밝은 사람들이 해놨는데 더 고급은 뭐 8만 원이 넘는다는 8만 원짜리 특수 부위는 85,000원짜리 있어요. 예. 이거를 아마 4인 가족이 가서 했다면 한 5, 6인 먹고 만약에 그 저 와인 같은 거랑 그냥 코키즈 없어서 손으로 들고 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4, 50만 원 이상 되는 최고급 한우 식사를 하고 끝에 여기가 된장마리죽이 나오거든요. 그 된장마리죽을 올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소박하게 된장찌개로 가족들하고 출소하자마자 식사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우리 소박한 조국 대표님 얼마나 자택에서부터 지금 저게 된장마리죽이군요. 저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식당에는 가면 고기는 안 먹고 저 된장마리죽만 시켜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 앞 코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후식이거든요. 저 후식이다. 그러니까 후식이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 저길 가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주 굉장히 쉽게 추론할 수 있는 건데 가족 식사 저렇게 올리니까 저거만 딱 보면 우리 조국 대표가 얼마나 감옥에서 고생이 많았으면 나오자마자 저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서 가족들하고 소박하게 뽀글뽀글 낸 된장찌개를 드셨을까라고 생각한 심지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한 그 출소와 복권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된장찌개가 참 먹고 싶었나 보지. 좀 안 됐긴 했네라고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도소에 있다 나오면은 뭐 나오자마자 두부를 먹는다든지, 그렇죠. 또 집에 가서 원래 된장국을 어머니한테 끓여달라고 해서 먹는다든지 이제 이런 상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딱 올라타가지고 맞습니다. 위선을 떨은 거 아니냐. 정말 위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조국 대표, 조국 전 장관의 아주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 페이스북에 올린 저 뽀글뽀글 된장찌개가 아닌가. 저거로 정말 아까도 제가 월드클래스 국민 염장지르기 대표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페이스북 사진 하나로 사람들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거나 뒤통수 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저거 보면 사람들이 저기 처음에는 된장찌개였다가 저게 우찬판 고기 엄청 비싼 데인데 거기 비싼 한우 고기나 특수 한우 부위 먹고 뒤에 나온 후식을 저것만 딸랑 올렸어? 이 사람 또 이러네.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식당은 웬만한 사람들은 가면은 객단가가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이제 그런 식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마치 뭐 10,000원 남짓하는 그런 된장찌개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이미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 이미지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올린 분의 그 SNS를 보면은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하는데 조국 씨가 가족과 저녁 먹는 거 가지고 뭐라는 거 아니다. 한우를 먹건 돌돔을 먹건 그건 조국 씨 자유다. 여기까지 동의. 그렇지. 내가 조국 씨가 올린 사진에 눈살이 찌푸려졌던 것은 사진 하나로 보여지는 조국 씨 특유의 위선 또는 가식 때문이다. 먹방 저녁 식사 사진으로 된장찌개를 올리면 사람들은 조국 씨가 서민적인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지만 조국 씨는 메인으로 한우를 먹었으니 조국 씨의 저녁 식사는 된장머리죽이 아니라
한우 2 플러스 A2 플러스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씨에게 조언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가치고 이선을 떨쳐버리고 매사에 좀 솔직해라 이렇게 좀 매서운 지적으로 글을 맺는 SNS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지금 이 저런 사진을 올리면은 눈 밝은 독자들이 다 밝혀낸다는 걸 깜빡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된장머리죽 사진만 확대해서 딱 찍어가지고 이제 서민 코스프레 이른바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딱 들통이 난 거 아닌가? 아니 한국 SNS 네티즌 수사대가 얼마나 눈이 밝은데요. 예전에 좀 누구라고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SNS 올렸는데 거기에 무슨 그 조그만 스푼이었나? 거기에 이렇게 왜곡돼서 반사된 거기에 거울처럼 비친 조그만 사진을 확대해서 옆에 있던 남성 연예인, 남자 연예인, 아이돌이 누구다라는 거를 밝혀내는 게 우리 한국 네티즌 수사대거든요. 기가 막혀요. 이런 사진이 이게 화상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해상도가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된장말이죽 담은 그 뚝배기 그릇하고 반찬만 보여줘도 반찬과 옆에 있는 숟갈 모양 예. 그 몇 가지만 봐도 이거 오찬판이네 딱 아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그거 아시죠? SNS에서 원래 그 함부로 올려서 안 되는 사진 중에 이런 사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이 사진을 올리면 이게 요새 해상도가 막 뭐 1억 화소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를 확대하면 여기 지문이 보이는 거예요. 지문을 다른 사람이 도용해 버린다. 도용할 수 있다니까요. 어머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자기의 엄지나 이런 주요 지문이 있는 손바닥은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팁이 이제 꽤 사람들한테 그렇네요. 공유될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조국 전 교수가 본인은 SNS를 그렇게 탐닉해 있으면서도 한국 SNS의 수준을 어떻게 8개월 만에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아주 짧게 살다 오셨는데 저는 그 다음 날 올린 사진도 좀 혀를 차게 만들던데 그 다음 날 혹시 띄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폐문 독서물이라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감옥 속에서 읽었다라고 하면서 책을 아주 여러 권을 이렇게 쭉 내보이는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일단 폐문 독서물이라는 매우 한자어를 어색하게 조합해 놓은 그런 걸 또 올렸어요. 폐문, 문을 닫고 독서를 했다. 그런데 독서라고 끝내지 않고 거기다 또 물자를 붙였어요. 폐문 독서물이라는데 저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읽은 책이 이 정도야라고 과시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 서울대 정신과의 어떤 유명한 의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지적인 속물근성이라고 부른다. 지적인 속물근성이다. 인텔렉추얼 스노비즘. 저도 좀 영어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스노비즘. 그래서 사실은 한때는 공부 좀 한다 소리 들었는지 몰라도 최근에 들어와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콤플렉스를 내가 책 읽었다는 표시를 내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된장찌개 사진하고 내가 교도소 안에서 이런 책을 읽었노라 또 과시하는 듯한 이제 그런 걸 보고 조국이라는 사람의 최근의 정신 상태가 어디쯤 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다 그 속물근성, 위선, 가식이란 말들이 사실 저희들이 지금 붙인 말이 아니라 아까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 의사 선생이라든지 이 네티즌 수사대들이 위선, 가식, 속물근성 이런 얘기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나오자마자 이런 평가를 바로 다시 그 시차도 금방 극복하고 바로 이 명성을 다시 바로 회복하고 획득한다는 게 참 놀라운 재주입니다. 조국만이 가진. 그 정신건강 전문의가 그러더라고요. 조국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르시시스트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다.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죠, 진짜. 그래서 자기 머리 이렇게 쓸어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자기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거울을 자주 볼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뭐 혼자 있을 때 거울 보시는지는 본인한테 확인은 안 했다는 거. 추정, 전문가의 추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국 전 대표가 한 신문하고 꽤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하고 여기에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로드맵 또는 이번에 그 사면복권을 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이 뭐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첫 번째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방선거든 국회 재보선이든 내년 6월에 국민 심판을 받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장 실장님 얘기 들어보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선거를 통해서 씻김굿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 이런 거. 씻김굿. 씻김굿.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면복권으로는 모자라고 예. 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나도 선거를 통해서 심판 한번 받아볼래. 예. 뭐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에 출마를 하겠다는 뜻처럼 그렇겠죠. 들리기는 하는데 예. 말이죠.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지금 나오자마자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장 어느 선거에 나올 거냐 그래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본인의 고향인 부산시장 둘 다 이제 아주 주요 광역자치단체 중에 넘버원 넘버2 아닙니까? 그렇죠. 규모로 봤을 때 뭐 경기도가 있겠지만 하여튼 탑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출마하거나 아니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공석이 된 아산, 네. 충남 아산. 충남 아산 네. 여기 중에 하나가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딱 여기 이 질문을 이것도 출소한 바로 당일 8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을 만난 거더라고요. 네.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간다. 확인시켜 준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반성 안 하는 거 아니냐. 최소한 반성하고 좀 며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데 딱 난 다 씻었고 끝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로 이제 새로 다시 내 재확인 씻긴 곳을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이 선택했는데 뭐 어쩌라고 라는 오불관원의 태도를 보일 거라는 그런 인식을 뭐 본인이 뜻했든 아니었든 많은 국민들한테 줘버렸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사면 복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가슴에 피멍이 맺히거나 너무 불쾌하거나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마구 철회하는 숫자가 막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글쎄요. 국립서울대 교수로 있다가 공무원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하다가 온 나라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초래해놓고 감옥 가서 3분의 1밖에 안 살고 나와서 할 만한 얘기인가요?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저는 정말 이분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 네, 저 같으면 진짜 얼굴이 낯뜨거워서도 못할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한 멘탈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바로 이제 지금 장 실장이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입시비리 비판은 변명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개과천선하는 그런 모드에 접어들었나 했는데 그 다음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동과 실천으로 답하겠다. 제가 의미 있는 정치적 활동을 하면은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 부분을 보고요. 조국이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여기에 있구나. 즉 행동과 실천으로 답하겠다. 행동과 실천으로 답한다.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정상적인 정신 구조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하겠다.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짐작컨대 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 뭐 반윤석열 전선의 기수가 되겠다. 그리고 은근슬쩍 본인 자신은 검찰의 희생양이 되겠다. 예. 희생양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은연중에 국민 뇌리에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은연중이 아니라 노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나오면서 석방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 독재 종식이요? 아니 검찰이 하기 싫은 조국 대표의 손을 붙잡아다가 무슨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하게 만들었습니까? 조국 검찰이 안 하기 싫은 조국 전 대표의 입과 손을 가지고 아들 외교사 시험 보는데 그 외국 대학 업무 방해하게 시험 그 부정행위 도와주라고 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런 조국 전 장관 부부의 그런 행태 때문에 엄연하게 의대에 가서 지금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을 최소한의 한 명의 청춘이 지금 그것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한 명 이상의 여러 사람들의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성,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 그걸 먼저 보이는 게 저는 일반 국민 한 80% 이상의 국민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장 실장이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조국 일가족에 대한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가 봤더니 그것이 2019년 8월에 시작됐어요. 예. 2019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2년이 됐을 때 그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조국 씨한테 정확하게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조국에 대한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조국을 수사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러면 내가 조국한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검찰 독재 정권이었니?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거기 민정수석하고 당신이 법무장관 했잖아.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당신은 검찰 독재를 한 장본인이요. 그러네요. 검찰 독재하던 시절 대통령이니까 그 당시에 대빵이었네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국은 자기가 논리적으로 어떤 무슨 구조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말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예. 참 이것도 문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가지 않았을 때 감옥을 갔고 내가 책임지지 않았어야 되는 벌을 받았다. 난 너무 불쌍하고 희생을 당한 사람이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딛고 마치 무슨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탄압받은 그런 모양처럼 본인을 포장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년에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분이 대통령에 출마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차기 구도 후계 구도자 중에 후계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세상 돌아가는 걸 정말 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 야 조국 너무 띄워주지 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특징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미리 지명하거나 2인자를 키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예. 그래서 뭐 정청래, 김민석 플러스 조국 이렇게 해서 3파전을 너희들끼리 해봐. 이긴 놈이 내 편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사실 지지난 중가에도 예. 저희 그 얘기를 잠깐 했었죠. 예. 왜 도대체 조국 사면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을까 했을 때 저희가 나눴던 분석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정청래 컨트롤 안 되는 폭주하는 정청래를 그나마 좀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미꾸라지를 넣는 게 아니겠느냐. 그것도 이제 점점 그 분석이 이제 그 언론에서도 공식 언론, 제도권 언론에서도 분석이 점점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다중적인 포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가 그런 대선의 한 후보로 그런 포석으로 활용될 만한 그런 그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아마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저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조국 전 대표가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분명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뒤엎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다면은 이 사람이 이건 판단을 제대로 했네 싶은데 그 앞에 분명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말이 내내 이제 캥기게 만드는 건데 예. 이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반대 증거? 반대 증거라는 건 뭘 전제로 한 거냐? 자신이 문서를 위조를 했는데 자신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 이것이 반대 증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을 했고 그래서 그 반대 증거는 내가 사실은 문서를 유지한 게 아니라 조작한 거야 라는 증거가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는 거네요. 예, 문맥에 그런 뜻이 있는 그래서 거네요. 이러한 말이 사실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교묘하게 그 지지자들을 홀리는 조국 특유의 레토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플러스 조국 교수가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할 때 형법 전공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물론 네. 당시 그 라인 조국 교수가 들어가 있는 그 서울대 법대 형법 라인이 가장 약체였다. 네. 그래서 서울대 법대가 다른 팀은 강한데 형법팀이 약했다는 그런 일각의 분석도 일각이 아니라 꽤 많은 그 공론화된 분석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형법 전공이니까 아는 게 재심을 이걸 어떻게 청구합니까?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재심이란 건 정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살인으로 사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한 증거가 조작됐다라든지 다른 진범이 잡혔을 경우에나 재심이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럼 이러려면 그 위조했던 증거
표창장이나 위조했던 인턴 증명서가 알고 보니까 조국 부부가 한 게 아니라 무슨 뭐 김국진 이런 부부가 나서서 그걸 조작했는데 그걸 조국 부부가 한 것처럼 완전히 통째로 잘못돼 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야만 재심 청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법을 조금만 알면 재심 청구 못하는 걸 알아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검찰이 조작했다는 걸 갖고 와줘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고 도저히 재심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데 이걸 마치 굉장히 결연한 의지인 것처럼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재심 청구할 수 있지만 그건 안 하겠다라고 마치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거슬립니다. 거슬립니다. 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그냥 쓱 지나갔는데 그 유명 방송인이자 왜 골프를 잘 치기로 소문난 그분 이름이 잠깐 거론이 됐는데 그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냥 운율을 맞추려고 예, 운율을 라임을 맞추려고 조국 하니까 그냥 머리에 김국 이렇게 떠올랐는데 죄송합니다. 김국진 씨 부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힘 빼고 골프도 잘 치시고 그 부분만 누가 또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면 요즘 하도 세상이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또 김국진이란 동명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수 있으니까. 예. 하여튼 아니라는 거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이 잘 썼던데요. 아주 뭐 그냥 뼈 때리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잘 썼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그 금태섭 전 의원이 페이스북 내용 조국 사면을 보며 조국을 옹호하기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 그래서 장문의 글을 띄웠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력감을 느낀다. 왜냐? 이 조국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왜냐?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 이걸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팩트를 이제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조국은 문서위조를 비롯해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저지르지 않았는가 여부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까지 지금 한 방울도 틀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여부를 두고 이 두 가지의 논점이 가능한 거죠. 조국은 자녀를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국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명의의 문서 아쿠아 팰리스 철자법도 틀린 그 호텔 명의의 대표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 이거는 지금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가타 여부를 밝혀라 이거죠. 밝혀라 이거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 등과 공모해서 차명 계좌를 통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 이거는 팩트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에 대해서 맞다는 거는 뭐 더 이상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거니까 갈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했다는 거냐?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 팩트 자체가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인정한 게 다 틀렸고 조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1번 아니면 2번 이건 했는데 이걸 갖고 나를 이렇게 처벌한 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하는데 둘 중에 얘기도 안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팩트라면 이 금태섭 전 의원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니까 지금 조국 정경심 두 부부께서 저지른 범죄는 문서 위조죄나 미공개 이용 주식 거래는 아주 무거운 혐의이다. 문서 위조는 위증, 무고, 증거 조작과 마찬가지로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저질의 팩트로 통한다. 왜냐? 저질의 범죄로 통한다. 왜냐? 팩트를 왜곡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인정하면 아주 저질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고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그 부분 얘기 안 하고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다. 너무 가혹한 수사를 당했다. 가족이 도륙을 당했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는 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조국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뭐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기가 막혀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기니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글자 한 방울 한 톨도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드린다면 서울대 안에는 인권법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교수 제가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뭔가 인턴을 하면 조국의 자녀가 인턴하면 이제 인턴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스펙의 근거로 삼아 내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위조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아쿠아팰리스라는 호텔에서 뭐 인턴을 했는데 그것도 위조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해가지고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 차명 계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겁니다. 예. 너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부터 밝혀놓고 조국을 옹호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일절 말을 안 하고 딱 입 닫고 있다가 무조건 뭐 조국이 억울하네. 너무 형벌이 가혹했네. 가족이 도륙을 당했네. 가족을 도륙을 했네. 이래가지고 이미지만 자꾸만 국민들 머릿속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도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이춘석 의원 지금 당에서 제명당하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 국회 밑에 이렇게 휴대폰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그것도 차명 거래했고 미공개 정보 주요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아주 짙은. 네. 그 이춘석 의원 그 제명받은 그 탈당계 제출했지만 제명받고 국회의원까지 제명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이 혐의하고 조국 교수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 계좌로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케이스 구조가 똑같다. 이춘석 케이스하고 구조가 똑같다. 더구나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조국 교수가 정치 뛰어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창 서슬이 벌었던 바로 그 시기에 저지른 일이다. 정말 구조가 똑같잖아요. 집권 여당의 사선 의원이자 그다음에 사실상 인수 역할하고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으로 IT 정보통신 이쪽을 다 관장하는 책임자인 사람이 그 정보가 아침에 나왔는데 그 관련된 주식을 이렇게 국회 밑에 이렇게 보면서 거래 더군다나 본인 이름도 아니고 자기 보좌진 이름으로 한 그렇게 한 거와 차명 거래로 정경심 교수가 민정수석 부인으로서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봐라. 근데 이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답답함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제가 이렇게 풀려난 것은 검찰 독재의 종식이다. 참 지나가던 강아지가 뒤돌아보고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또 조국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예상해왔던 거대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11월 달에 조국 혁신당 전당대회 열리는데 당대표 출마하겠다. 90 몇 %로 또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다음에 내년 초에 민주당하고 합당을 고민하면서 의견을 모으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합당 카드를 슬쩍 한번 던져보는 그런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주변화 소수화시켜서 제1야당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실상 이 현 시국 현 정국의 준 대통령급의 발언을 하는 거네요. 자기가 정계 개편하겠다는 얘기예요. 선거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말문이 막힙니다. 뭔가 지금 교도소에서 막 나오자마자 이 그립감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조국 입장에서는. 그런가 봐요. 네. 이제 드디어 나를 열렬하게 지지하던 그분들의 품으로 내가 돌아왔고 나는 국민의 그 심판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이미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받았고 나는 이제 모든 나의 멍에를 다 훌훌 벗어 던졌다. 내가 갈 길은 앞으로 이제 꽃길이 깔려 있는 정치의 그 전장으로 나가는 길밖에 내 앞엔 남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국민들 제가 그래서 국민 염장 지르기에 월드 클래스라고 정말 이 비유도 또 욕을 먹을 것 같지만 축구의 월드 클래스가 손흥민이 한 걸 또 우리가 지난 주말에 봤잖아요. MLS 가니까 보셨어요? 그 2대0 이길 때. 글쎄요. 그 뭐 대서특필되고 있대. MVP를 뽑혔잖아요. 그 게임의 그러니까 MOM 플레이 오브 더 매치가 됐는데 좀 얘기 건나가지만 월드 클래스가 다른 게 조금 수준이 하나 낮은 미국 그 MLS를 가니까 메이저리그 사커를 가니까 수비대를 제끼고 이 발 움직임으로 속이고 하는 거가 완전히 급이 달라요 정말. 그러니까 거기 그 미국 캐스터도 넥스트 레벨 뭐 앱솔루틀리 해서 막 칭찬이 쏟아지는데 나 거기에 대해서는 내 전문가 의견 뭐냐면은 미국 축구는 거기에 선수들 전체 연봉에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창안이. 맞아요. 그래서 비싼 선수들을 마구 들여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3명. 지명 선수 3명. 그래서 데지그네이티드 플레이어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연봉 제한에서 벗어나고 비싼 값을 쓸 수 있는데 각 구단이 공격수들을 주로 해서 지명 선수를 써요. 수비가 약해요. 그래서 수비가 약하다. 정말 손흥민 선수 너무 잘했지만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
정말 선수 출신이 어디 조기 축구 나가서 이 수비들 데리고 하는 것처럼 좋게 봐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돋보이고 조금 반대 시각으로 보면 상대편 수비수들이 어떻게 절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손흥민 선수 너무 잘했다는 거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저 네. MLS 에서 최고로 잘해서 네. 내년 미국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냥 8강 4강 가게 잘해주길 바라는데 네. 손흥민 선수가 딱 미국 투입되자마자 차이를 확 보이는 것처럼 네. 조국 선수가 딱 투입되자마자 네. 야 역시 국민 염장 지르기는 월드 클래스네. 이게 그동안 이게 된장찌개 하나 딱 사진 찍어도 그걸로 염장 지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문 독서물 이 5개의 한자 5글자로 오음절로도. 근데 예전에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폐문 독서물? 이 양반이 네. 말씀하신 그런 그 이 지적 허영심, 지적인 나르시즘이 있어서 그런지 네. 사실 어법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뭔가 그 감옥으로부터 내가 이런 사색을 했노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를 한자 말로 그럴듯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쓴 것 같은데 네. 어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왜 법학이나 또는 서양 문학 연구하는 그 교수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한시 공부하고 그렇죠. 모여가지고 예. 또 한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들이 생겨나곤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돼갈수록 이제 한자어를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가 있는데 조국도 그러한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매우 어색한 한자말을 써가지고 자신의 이 속물근성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예. 참 기가 막힌 거를 우리는 정말 월드 클래스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온 지 한 2박 8월 15일 날 나왔으니까 금토일 좀 3박 만에 네. 이런 혁혁한 그 득점 포인트를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조국 사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네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신분제 사회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예. 네. 그 무슨 뜻이죠? 저는 그 제목만 보고 그 기사를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한 일개 조국이라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을 보여주는 문제여서 예. 한국 사회가 사실상 신분제 사회다.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그런 의미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TV조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도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 S여고에서 그 쌍둥이 네. 딸 그 비리 부정을 저질렀던 그 아버지는 징역 3년 만창 다 영창 맞습니다. 살고도 네. 지금 전혀 그 본인의 교단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딸들도 그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고 딸들도 처벌을 받았고 네. 그랬는데 아니 그분 그리고 심지어 그 경우는 대학 입시 과정에서 대학 입시를 업무를 방해하거나 누굴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전에 네. 사실상 미수 상태에서 발각이 된 거였고 네. 이 경우는 완전히 기수가 돼서 네. 피해를 음. 확정시켰잖아요. 피해를 구현시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평민인 그 저 선생님 교무부장 출신의 그 선생님은 그렇게 평생 사면 징역 3년 다 살고 복권 전혀 안 되고 그 불이익을 계속 감수하며 평생 살아야 되는데 정말 무슨 육두품도 아니고 진골 성골로 태어난지 왕족으로 태어난지 조국 교수는 3분의 1만 딱 채우고 심지어 법정 구속도 안 돼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나왔을 때도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좀 죄를 받나 벌을 받나 싶었는데 3분의 1 8개월만 딱 나와서 저렇게 큰 소리 떵떵 치고 국민들한테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건 진짜 신분제 사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뭐 그러면서 이제 석 달 뒤에 자기 당 대표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 선거에 출마하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말이죠. 그중에 딸은 말이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른바 셀럽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고에서 시험지 뭐 어떻게 됐다. 그 일가족은 사실은 아버지는 3년 만기 출소하고 애들은 정말 세상에 고개 들지 않고 어디선가 숨어서 사는 듯한 그런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 맞습니다. 반면에 조국네 가족은 된장찌개 사진 올리고 읽은 책 올리고 그리고 뭐 결혼을 한다 이런 것도 뭐 세상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떠오르게 알리면서 또 결혼도 하고 말이죠. 참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진중권 교수가 우리 사회가 뭐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아직도 이런 걸 보면 신분제 사회다. 그런 통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면 복권에서 뭐 그건 여야를 넘나들기도 했지만 조국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여기 달아야 그렇죠. 왕족처럼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저질러도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빨리 모든 권리가 돌아와서 언제든지 또 배지 달라고 출마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거 배지 한번 안 달아본 사람들은 완전히 무슨 옛날 치면 평민이고 노예고 노비처럼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 잘못 갖고 평생의 멍해를 지고 가고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기적적으로 이뤘다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이번 정부가 사면복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지율이 그렇게 급전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쟁하고 애뜰 나로